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계신 거는 꼭 이 부분은 보고 가야겠다는 그런 의지로 남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실제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려야 할 부분들은 화면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 여지껏 이론적으로 듣고 겁도 많이 받으시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 화면으로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뒤에서 보니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제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실제 이 공급자 입장이라면 원산지 확인서를 이제 띄워주셔야 되고요. 이제 수출자 입장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띄어서 이제 바이어에게 전달해 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앞 시간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론과 그런 검증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는데요. 저도 뭐 뒤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내용을 들었는데 하면 할수록 계속 겁나고 또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고 당장 교육은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좀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산지 관리 관련해서 앞서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주문 시나 계약 시 이제 그런 원산지 증빙을 요구를 하시고 또 이제 계약 관련해서도 이제 구매 계약이나 수출입 계약 시 이제 그런 클레임 청구권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거고요. 또 이러한 증명서를 임의로 이제 발급했을 때 또 국내법에 의해서 또 이런 처벌 조항도 또 이제 신설이 되고 그래서 어떤 원산지 관리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원산지 관련된 이런 시스템은 이런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HS 코드도 필요하고 어떤 생산과 구매 판매와 관련된 그런 회계적인 정보들을 원산지의 어떤 판정 룰하고 연계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즉 원산지 확인 판정,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관련 이러한 시스템을 일관적으로 처리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증빙 서류 자료 보관 측면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담당자의 변경이나 거래처 변경 시에도 기록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의 필요성은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T넷이 왜 이제 FTA 코리아라는 원산지 관련된 시스템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넷은 이제 한국통신 쪽은 아닙니다. KT가 아니고요. 한국무역정보통신이라고 해서 무역협회에서 이제 출자해서 만든 회사고 지식경제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7월부터 이제 구매 확인서 업무들 부가세 영세율 혜택을 받는 그런 업무 하시면서 이제 KT넷에 이제 가입을 하셔서 이용하시는 업체들도 꽤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공성이 있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장표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설적인 기준이라든가 어떤 정보 유출과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FTA 코리아 메인 화면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실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이제 이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기준 정보 입력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원산지 판정에 근거가 되는 구매 정보하고 BOM 정보, 매출 정보를 입력을 해서 또 이제 그러한 입력 정보를 엑셀 형태로 이제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또 이제 이러한 정보 부분들이 취합하시기 어렵고 수시로 이제 업로드하기 어렵기 때문에 웹 서비스 연계 방식을 이제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가 입력이 되더라도 원산지 확인서 정보가 없으면은 영내산으로 인정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원산지 확인서 수치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확인서 수치는 이제 전자적인 문서로 이제 수치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자문서로 수취받을 때는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이제 종이 서류로 받을 때는 원산지 확인서에 그 입력된 정보를 기준 정보 입력하듯이 별도로 이제 관리하시고, 관련된 문서를 첨부해서 이제 업로드하는 어떤 그런 추가적인 행위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산지 판정의 기준 정보하고 원산지 확인서 수치 내역이 관리가 되시면은 이제 원산지 판정은 이제 시스템에서 원클릭으로 판정 요청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8개 협정에 대해서 판정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룰 엔진이 전부 검증이 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 30초 내에 이제 판정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제 협정별로 품목별로 이제 다양한 선택 기준이나 조합 기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판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그 판정과 관련된 그 근거 서류들, 즉 판정 결과물인 원산지 확인서나 원산지 증명서를 리포트 형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을 이제 그 전자문서 형식으로 이쪽에 가입이 돼 있을 때는 송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FTA 코리아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크게 한 4가지 부분을 좀 짚고 이제 좀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ASP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도입 시 이제 드는 비용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장점이고요. 또 이제 곧 터키나 뭐 이렇게 계속해서 협정들이 추가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중앙에서 관리되니까 이제 비용이 없다는 부분이 큰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전자문서 송수신 방식을 지원하고 또 KT넷이 전자문서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하게 되면 업무 어떤 그 재입력 과정이라든가 문서 전달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간소화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상당히 배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그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중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 유출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상세가 될 거고요. 전자문서 서비스랑 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수출 업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구매 확인 업무라든가 내국 신용자 업무를 같이 이제 회원 서비스 변경 절차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FTA 코리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제 필요한 2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이제 그 시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FTA 코리아는 그 이 시스템이 모든 거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원산지 관리는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해당 HS 코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해당 품목에 대해서 그 충족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하든 아니면은 이렇게 업무 담당자가 연구를 하셔서 그거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시스템은 그거에 대한 기록 유지와 그거를 보다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앞서서 얘기한 그런 이론적인 측면에서 해당 제품이 이제 충족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시고 그 충족이 안 되면은 충족 전략을 통해서 이제 거래처 전략이라든가 어떤 그런 전략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그 구입 물품과 해당 완제품, 완성품에 대해서 어떤 HS 코드에 대해서 이제 그 설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준비가 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FTA 코리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엑셀 템플릿 형식으로 판정을 위한 기준 정보들을 받기 때문에 그런 엑셀 템플릿은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 업무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쉽지 않으시고 이 부분이 그 시스템을 통한 활용 방법의 70%를 차지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구매 정보나 생산 정보나 그 판매 정보는 각 여러 부서에서 좀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이러한 그 엑셀 형태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후 이제 컨설팅이나 그런 각종 사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원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엑셀까지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좀 시스템을 활용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그 회사 정보를 등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FTA 버퍼 설정이라는 특이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부가가치 비율이나 미소 기준을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최초 한번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 그 미소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 따라서 또는 부가가치 기준은 이렇게 어느 때는 역내산이 나오고 어느 때는 역외산이 나올 가능성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서명권자라든가 비용 정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공장도 가격, EXW 가격하고 FOB 가격하고 이거를 이제 내수 운반비 기준으로 이제 나누는 건데 최초 한 번만 세팅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인터페이스 업로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엑셀 파일들을 차례적으로 올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정산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즉 구매 원장 정보나 구매 수불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균법에 의해서 평균 단가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것도 시스템에서 이제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인서 관리는 이제 그 입력된 정보에 대해서 확인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메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면은 이제 판정이란 버튼을 통해서 이제 판정 결과를 이제 관리하시면 되고요. 판정 결과는 증명서 발급이라는 형태로 이제 그 리포트 형식으로 이제 법정 서식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이 서비스는 FTA 코리아는 작년에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가 어떤 시범 서비스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의 FTA 허브라는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현대 기아 2차 협력사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2차 협력사나 2차에서 N차 협력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원산지 확인서 정보가 연결이 돼야지 현대 기아 자동차로도 이제 또 제대로 된 원산지 확인서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쪽에 이제 FTA 코리아는 2차 협력사들은 어떤 협력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가브로오토텍 같은 경우는 저희 시스템 2차 협력사이지만 저희 쪽 통해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4월 30일까지 이제 추가적인 그런 사항들을 좀 맞춰주고 있고요. 지금 성진전자부품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가브로오토텍의 협력사들도 저희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걸로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하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문의 사항이 있을 때는 그 규제 인쇄된 그쪽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고요. 서비스 시연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이용하실 때도 이제 저랑 똑같은 환경으로 이제 이용이 되실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차분차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초 한 번은 좀 액티브X가 좀 깔리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유트레이드 허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매 확인서 업무라든가 무역과 관련된 수출입 업무 관련된 이런 업무들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 부분들 이제 여러 가지 그 고객님의 그 서비스를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적인 툴들이 좀 깔리는 거고요. 가령 여러분들 그 온라인 뱅킹, 은행 뱅킹 하실 때 깔리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예, 이제 설치가 완료됐네요. 자,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회원가입 절차는 온라인상으로 하듯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FTA 코리아라는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FTA 원산지 관련된 서비스 사이트로 이제 이동이 되는데요. 여기도 이제 좀 몇 가지가 좀 깔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화면을 좀 캡처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이제 그 주요 화면은 이렇게 이제 크게 4가지 단계로 이제 관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제 회사 정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입력된 정보들을 이제 엑셀로 업로드한 거를 여기서 이제 수정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구매 원장과 관련돼 가지고 구매와 관련돼서 원산지 관련된 확인서가 누락이 됐는지 여부들을 이제 시스템에서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화면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FT 구매 원장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구매 원장상 해당되는 내역이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좀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에 따라서 이제 원산지 증명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매출권에 대해서 클릭을 통해서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 그런 화면이고요. 판정 전 것과 판정 완료인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산지 판정이라는 것은 해당 매출권에 대해서 찾아 들어가서 판정 요청이라는 버튼을 하면은 8개 협정 후 각각 협정이 저희가 룰 엔진이 된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판정 결과는 여기서 보시면은 한미 같은 경우는 지금 4단위 3번 변경 기준으로 영내산으로 표시된 게 나왔고요. 이제 아래 누름 단추를 통해서 이제 8개 협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 건에 대해서 이제 판정이 완료된 건은 이렇게 증명서 출력이라는 증명서 발급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증명서 출력을 통해서 이제 이용을 하시고요. 전자문서 발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거래처를 선택해서 이제 보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한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권고 서식에 의해서 출력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파일 형태를 지원해서 이메일로 송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이제 원산지 확인서든 원산지 증명서든 소명서가 반드시 있어야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이제 소명서 체크하고 검색을 하시면은 뒷단에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돼서 해당 건에 대해서 이제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역시 좀 무선으로 돼서 좀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점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상 FTA 코리아 원산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렸습니다.